여기에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쉬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음바페는 오는 6월 PSG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즉 FA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바페의 최근 발언은 이적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끝나지 않고 최근 잉글랜드 리버풀과 아스널과도 연결됐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음바페의 입찰이 언제 시작될지 알게 됐다라며 레알 마드리드는 마감 시한을 정하고 음바페 영입 전에 뛰어들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1월 1일 음바페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도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음바페 측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보스만 룰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6개월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 올인하는 건 아니다. 이 매체는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했다. 그때까지 음바페 측이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은 물거품이 된다라며 음바페의 선택이 길어지거나 잔류를 선택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엘링 홀란드를 플랜 B로 노릴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음바페가 PSG 잔류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자신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재계약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음바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PSG는 4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이 선제골을, 음바페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PSG는 이번 우승으로 이 대회 12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음바페는 이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음바페는 나는 이적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내뱉었습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올해는 매우 의욕적이다.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타이틀을 따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를 따냈기 때문에 다음 타이틀을 준비해야 한다. 그 후에 아직 나는 이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여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이 없다.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구단의 열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적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이적에 관해 끝까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잔류하고 싶은 마음도 숨긴 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과 지속적인 대화 중이다.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겨울에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풋메르카토는 음바페는 2024년 6월 계약이 끝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계약할 수도 있다. 또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모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레퀴프를 인용해 음바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맹 측과 계속 상의 중이다라며 지난 경기에는 동생 에단 음바페가 공식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행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아스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 치명적인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호드리고, 음바페가 한 팀에 뛰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 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매체 ESPN은 PSG는 올겨울 핵심 영입 대상으로 브루누 기마랑이스를 설정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랑달 콜로 무아니 등의 영입에 무려 1억 5천만 유로 약 2159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내내 총 이적료 지출은 약 5천억 원인데요. 과감한 투자는 뚜렷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PSG는 올 시즌 리그왕에서 17경기를 치른 현재 12승 3무 1패로 승점 40점을 획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PSG가 아닌데요.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머리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의 카세미로도 링크가 떴었는데요. 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이긴 하나 최근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와 잔부상, 활동량 저하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유력한 영입 후보로 기마랑이스가 떠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겨울 이적 시장에거 기마랑이스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제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마랑이스는 PSG 입성 자격이 충분한데요. 지난 2022년 뉴캐슬에 입단한 이후 빠르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며 최고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뉴캐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경기 한 골 3도움을 올리며 뉴캐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경력도 착실하게 쌓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기마랑이스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두 차례의 경기에서도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기마랑이스 영입에 대한 PSG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EPS에는 PSG는 기마랑이스 이적을 설득하기 위해 1억 1,500만 유로 약 1,655억 원의 이적료를 뉴캐슬에 제안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여름에 데려온 PSG인데요. 오버페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비력은 검증이 된 선수이나 발미치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약 800억가량을 지불했음에도 다시금 발미치 좋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았고 결국 뉴캐슬의 브라질 호위무사를 낙점한 PSG입니다. 엘리케는 이미 미드필더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었는데요. 에메리,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 루이스 등이 포진되어 있으나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한 명이었고 우가르테도 발밑이 완전 좋지 않아 결국 비티냐가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리그왕에서는 통헤스나 챔스의 강호들에게 통할지가 의문부호였는데 결국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다시금 데려오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이로써 완전히 에머리, 이강인 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바르콜라가 서면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결국 왼쪽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메잘라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호위무사로 영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가르테 한 명으로는 부족했는데 다행스러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